그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도 귀래일기에서 최영숙의 이제 결혼을 하는 모습부터 엄마가 되었다라는 주제로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되었다.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영숙의 아버지가 영숙에게 일러준 것이었다. 대개 결혼하는 딸에게 부모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죠. 시집가서 이렇게 참고 살아라 이런 얘기죠. 영숙은 마당에 차려진 초래상을 보고 나서야 다른 집의 며느리가 된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계속해서 내리는 비는 정오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비가 오는데 밖에서 지금 결혼식을 하는 거지요. 영숙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도 멈추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시집을 간다고 좋은 것도 슬픈 것도 아닌데 영숙의 마음은 괜찮아질 줄을 몰랐다. 12시가 되어서야 혼례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새 신랑을 놀리고 웃어대느라 바빴다. 영숙은 몸가짐을 조심하려 노력했다. 꽃가마를 타고 갈 때는 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겨우겨우 눈물을 참고 새 신랑과 함께 혼례를 무사히 마쳤다. 새색시가 된 영숙은 신경 쓸 일이 많았다. 다른 집안 분위기에 낯선 것들은 하나둘이 아니었다. 어려움도 많고 힘이 들었다. 생활하는 모습이 물론 달라 그러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며느리의 입장이 얼마나 서러운 것인지 몸으로 깨달아갔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청소, 빨래, 바느질, 저녁 식사 준비와 설거지를 끝내고 나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가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모두 영숙의 몫이었다. 영숙은 밤에 누워 이불을 턱까지 끌어당기며 어머니와 함께 나누던 즐거운 담소들, 동생들과 함께 갔던 야산 산책, 밤마다 할머니께 들려드리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떠올리곤 했다. 그때 참 즐거웠던 때였다. 며느리가 된 지금에 비하면 정말 따뜻하고 행복했던 때였다. 아, 또 안 돼. 참아야지. 어른들에게 자꾸 눈에 띄면 어머니와 할머니가 걱정하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도 밤이 되어 자리에 누우면 영숙의 눈에서는 조그마한 눈물방울들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거기에 친정어머니가 어린 여동생 하나를 데리고 혼자 사실 것을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미어졌다. 영숙은 집안일뿐이 아니라 농사일도 거들어야 했다. 가족들의 일손이 부족했기에 영숙은 쉴 틈이 없었다. 온종일 일에 파묻혀 있었다. 조금도 본인의 처지를 한탄할 새조차 없었다. 태기가 있어 몸이 무거워져도 마찬가지였다. 영숙의 시어머니는 너무 깔끔한 사람이었다. 일이 바빠 대충 설거지를 해놓으면 시어머니가 구태여 설거지를 다시 해놓았고 소뚜껑도 대충 닦고 나오면 다시 들어가 어김없이 깨끗하게 닦아 놓았다. 깨끗하다 못해 지나치는 사람의 얼굴이 비칠 정도가 되어야 성에 차는 정도였다. 영숙이 아이를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일을 너무 많이 해 친정에 가서 쉴 때도 시어머니가 영숙에게 건넨 말은 차갑기 짝이 없었다. 몸이 아프면 집에서 누워있지 친정에 와서 누워있으면 더 나으냐? 태기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 와서 누워있으면 소문이 나지 않느냐?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댁이 창피하지도 않냐? 영숙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아니 여자로 태어난 것을 원망했다. 세상을 원망했다.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며 이 억울한 시간, 이 모진 시간이 재빨리 지나가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러니까 친정에 가도 어머니가 일부러 막 영숙이한테 너 시집 간 애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누워있냐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영숙이 아이를 낳던 날도 마찬가지였다. 묵직한 고통이 배를 짓누르는 듯해도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렸다. 이를 악물고 견디다 못해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되어서야 방으로 겨우겨우 들어가 아이를 낳은 것이다. 옛날 여자들의 그 풍속도예요.
아이는 딸이었다. 어른들은 실망했다. 하지만 영숙은 좀 다르게 생각했다. 자기의 배가 아파 낳은 딸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 없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하시더니 정말이구나. 어쩜 이렇게 예쁠까? 이 작은 얼굴 안에 눈, 코, 입이 다 있다니 손가락과 발가락도 너무 예쁘구나. 이 좁은 뱃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자랐을까? 영숙은 그저 신기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었다. 그렇기에 자신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미옥이라고 이름 지었다. 하지만 시어른들이 바라고 바라던 아들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시어른들의 시큰둥하고 찬바람이 도는 말을 견뎌내야 했다. 영숙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영숙은 경황이 없었다. 그런데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할 일은 줄어들지 않았다. 농부의 아내가 되어 봄이면 논밭을 갈아야 했고 어쩌다 비가 오는 날이면 새끼줄을 꼬아야 했다. 그러는 새에 영숙은 두 번째 태기가 들었다. 이렇게 한국의 여인들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지요. 여러분, 일기로 이렇게 남겨주어서 우리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랄TV 윤석희였습니다. 여러분, 일기를 씁시다. 감사합니다.